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를 재밌게 만들어줄 한강스포츠입니다. 스테이지 2는 팀 타임 트라이얼로서 윤보비스마의 압도적인 시간 차이로 스테이지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시간 차이 또한 크게 벌리면서 더욱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 나갔는데요.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GC 순위에 진입하면서 마이크 트니슨의 옐로 저지, 그린 저지, 바웃 바너트의 화이트 저지까지 쓸어 담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스테이지 3은 방슈에서 에페르나이까지 이어지는 215km의 긴 스테이지입니다. 스테이지 마지막, 낮은 등급의 어필이 연달아 이어지는 곳으로 스프린터들과 클라이머들의 깜짝 어택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스테이지였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5명의 브레이크어웨이가 생겨났습니다. 로또스달의 팀 밸런스와 프로컨티넨탈 팀에서 각 한 명씩 나왔는데요. 토탈 디렉터 에너지 폴 로슬랑, 완티그룹 고베르의 유언 오프레드, 아케아 삼식의 안토니 데라플라스, 콤피디스의 스테판 호세토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벨기에에서 프랑스로 넘어가는 스테이지에 팀 밸런스 한 명만 벨기에 사람이고 나머지 프로컨티넨탈 4명 모두 프랑스 사람이었네요. 무더운 날씨에 열심히 도망쳤지만 펠로톤은 5분 이상 시간 차이를 허용하지 않으며 먼 거리를 여유있게 추격했습니다. 스테이지 중반에 있던 인터미디에이트 스프린트 구간은 1위로 토탈 디렉터 에너지의 폴 오슬랑 선수가 가져갔고 나머지 브레이크어웨이 전원이 점수를 챙겼습니다. 뚜르드 프랑스의 인터미디에이트 스프린트 구간은 1위부터 15위까지 통과하는 사람에게 20점부터 1점까지 차등하여 점수를 부여하는데요. 5명의 브레이크어웨이가 점수를 가져갔고 나머지 6위부터 15위까지 점수는 펠로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펠로톤에서는 스프린트 포인트에 관심이 있는 엘리아 비비아니가 피터 사간을 누르며 조금 더 높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한편 첫날 스테이지에서 낙차를 한 야코프 풀상은 오늘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요. 중간중간 레이스 닥터에게 치료받는 모습이 보이면서 야코프 풀상의 몸 상태가 어떤지 집중을 받기도 했습니다. 펠로톤에서는 옐로 저지를 지키고 있는 윤보비스마가 선두를 끌었고 오늘 스테이지에 큰 관심을 보이는 퀵스텝이 선두에 캐스퍼 아스그린을 보내서 추격을 도왔는데요. 약 48.6km 남은 지점에서 4등급과 3등급 어필들이 연달아 등장하는 곳이 나오자 브레이크어웨이를 달리던 로또스달의 팀 밸런스가 어택을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프로컨티넨탈 선수들을 뒤로하고 홀로 장거리 어택에 나선 것인데요. 장거리 독주가 충분히 가능한 라이더이고 아르덴 클래식 강자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어필을 통과하면서 산악 포인트를 쓸어 담을 수도 있고 잘하면 스테이지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당연히 상황을 전달받은 펠로톤은 긴장감이 감돌게 되었고 정말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기 시작했는데요. 보라색으로의 피터 사간, 로또스달의 켈러비안 같은 스프린터들과 퀵스텝의 줄리앙 알르클리, CCC의 그렉 바네버맥 같은 클라이머, 클래식 라이더 모두 스테이지 우승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펠로톤 전원이 합심하여 팀 밸런스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4명의 프로컨티넨탈 선수들은 약 30km 남은 지점에서 모두 잡혀버리게 되었고요. 팀 밸런스는 모든 힘을 쏟아부으며 죽어라고 도망쳤습니다. 스테이지 우승까지는 못하더라도 산악 포인트만 쓸어 담는다면 최소한 이날의 산악왕 저지를 탈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금방 잡힐 것 같았던 팀 밸런스를 추격하는 펠로톤은 예상 외로 쉽게 잡히지 않는 상황에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3, 4등급이 연달아 이어지는 어필이 예상 외로 경사가 높자 스프린터들과 도메스티크들이 순식간에 제거되었고 펠로톤은 50명도 안 되는 사이즈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너무 빠른 속도로 추격하며 이날 스테이지를 노릴 만한 선수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켈러비안을 포함한 여러 명의 스프린터, 도메스티크들이 모두 제거되었고 옐로 저지를 입은 마이크 트니슨 또한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윤보비스마는 오늘 스테이지에 더 가능성이 있는 바웃 바너트를 선택했고 마이크 트니슨은 쓸쓸히 뒤로 흘러버리게 되었습니다. 팀 밸런스에겐 이외로 행운도 있었습니다. 뒤와 옆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은 펠로톤을 달리는 선수보다 적은 숫자의 라이더에게 더 유리하죠. 순풍의 영향을 받은 팀 밸런스는 더욱더 멀리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뚜르드 프랑스 초반이었고 아직 선수들 상태가 프레시했기 때문에 팀 밸런스의 어택은 피니쉬에서 15km 남은 지점의 마지막 3등급 어필 구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3등급 어필 구간에는 올해 뚜르드 프랑스에 도입된 보너스 타임 구간이 있었는데요. 1위부터 3위로 통과하는 3명의 선수에게 8초, 5초, 2초의 보너스 타임을 주는 구간이었습니다. 영혼의 힘까지 끌어모은 팀 밸런스는 이 마지막 구간까지 정복하며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GG를 치게 되었습니다. 아스타나와 이네오스, 모비스타까지 죽으라고 추격했지만 팀 밸런스를 잡아내는 그 순간 펠로톤에서 날아오른 선수는 다름 아닌 퀵스텝의 줄리앙 알라필립이었습니다. 줄리앙 알라필립은 마지막 3등급 어필 구간에서 팀 밸런스를 잡아내버리고는 곧바로 피니쉬 어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니쉬까지는 약 15km 남은 상황. 줄리앙 알라필립은 선택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스테이지 우승을 노린다면 팀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마지막 순간에 어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선택이었겠지만 줄리앙 알라필립이 노린 것은 바로 옐로 저지였습니다.
종합순위 11위로 31초 차이를 달리는 줄리앙 알라필립. 마지막 3등급 어필에서 보너스 타임 5초를 획득했기 때문에 피니시 보너스 10초까지 더해서 펠로톤보다 약 30초 이상 앞서서 들어온다면 옐로 저지를 탈환할 수 있었고, 만약 어택이 무산되어 체력만 소모하게 된다면 옐로 저지는커녕 스테이지 우승까지도 날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토종 프랑스인 줄리앙 알라필립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피니쉬를 향해 죽어라고 솔로 어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날 스테이지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스테이지고 펠로톤에서는 곧바로 4명의 추격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보라한스그로의 막시밀리아 샤크마, 모비스타의 미켈란다, 아스타나의 알렉시 루첸코, EF 에듀케이션 퍼스트의 마이크 로즈, 최정상급 선수들이 추격을 시작한 것인데요. 커리어 전체에서 올해 최고의 모습을 보이는 줄리앙 알라필립은 정말 강력한 라이더임을 증명했습니다. 펠로톤에서 곧바로 30초의 시간 차이를 벌려내며 죽어라고 도망쳤고, 펠로톤은 맹추격하면서 이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4명의 추격조는 10km 지점을 통과하자 추격을 포기하고 펠로톤으로 흡수되었고, 펠로톤 선두에서 추격하던 윤보비스마는 뒤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옐로 저지를 잃게 된 상황에서 모든 추격 의무를 부담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윤보비스마가 펠로톤 뒤로 빠지면서 줄리앙 알라필립에게 큰 갭이 허용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시작한 줄리앙 알라필립. 결국 15km 독주에 성공하면서 스테이지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순간은 펠로톤과 시간 차이였는데요. 펠로톤이 26초 차이로 피니쉬하면서 줄리앙 알라필립은 커리어 처음으로 옐로 저지를 입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던 줄리앙 알라필립은 완벽한 퍼포먼스로 모든 것을 얻은 최고의 스테이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스테이지 우승은 줄리앙 알라필립에게 돌아갔고요. 마이크 트니스는 3분 이상의 시간 차이로 들어오면서 종합순위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산악 포인트를 휩쓴 팀 밸런스는 산화강 저지를 탈환하게 되었고, 인터미디에이트 스프린트 포인트와 피니쉬 포인트를 모은 피터 사가는 포인트 저지를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바웃 바너트는 여전히 화이트 저지를 지켰습니다. 스테이지 4는 렌스에서 낭시까지 이어지는 213km의 플랫 스테이지입니다. 역시 스프린트가 예상되는 날이지만 마지막 피니쉬 직전에 4등급 어필이 하나 있어서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 감사합니다.